반려동물의 전생과 인연, 윤회. 사람이나 동물이나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정말 슬프고 아프고 힘들다. 가족처럼 함께하던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반려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우울감을 가져다 준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갈 때면 펠로스 증후군에 시달린다. 펠로스 증후군이란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난 후 겪는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증상이다. 가족의 죽음은 흔하지 않은 일이라 반려동물의 죽음은 더 슬프게 다가온다.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좀 더 잘 돌보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든다. 자신 때문에 그 애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다가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반려동물은 대체로 15년 정도의 삶을 산다. 그동안 주인에게 100% 의존한다. 주인이 출근하고 나면 반려동물 대부분은 주인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엎드려서 주인만을 기다린다. 온종일 주인 생각만 하면서 말이다. 그들에게 주인은 세상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반려동물과 이별하고 나면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오게 마련이다. 간식과 밥을 좀 더 잘 챙겨줬더라면, 영양제라도 잘 먹였더라면, 산책을 좀 더 자주 시켰더라면, 좋은 추억을 더 많이 만들었더라면, 이렇게 자책하면서 2022년 6월 27일 대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중년 여성이 상담을 신청해왔다. 이분은 내 앞에 앉자마자 펑펑 울음을 터뜨렸다. 처음 보는 내 앞에서 오열하다시피 우셔서 최근에 집안에 누군가가 돌아가셨나 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 자식보다 더 애지중지하며 키우던 반려견이 갑작스레 죽은 것이었다. 사연을 듣다 보니 2년 전 너무나 아끼던 반려견 한 마리를 떠나보낸 나까지 눈물이 났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그녀의 사연은 이랬다. 이분은 원래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어린 강아지를 분양해왔다. 처음에는 강아지 자체가 너무 싫었다. 남편에게 왜 이런 방구도 없이 강아지를 데려왔느냐며 화를 내기도 했다. 강아지에게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그녀는 점차 강아지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애정을 쏟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21년 어느 무더운 가을날 남편이 강아지를 데리고 농장에 가게 되었다. 그녀는 그날따라 강아지를 보내기 싫었다고 했다. 사고는 바로 그날 터졌다. 농장에 도착한 남편은 강아지도 내려준 줄 알고 차 문을 닫고 말았다. 강아지가 차 안에 갇혀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건 한참 시간이 지난 후였다. 급히 가보니 너무나 뜨겁게 달아오른 차 안에서 강아지는 이미 죽어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허망하게 반려견을 떠나보냈다고 했다. 그 후로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나머지 심한 우울증에 걸렸다고 한다. 자신으로 인해 강아지가 죽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농장에 강아지를 데리고 간 남편을 한없이 미워하고 원망하기도 했다. 그렇게 반려견이 죽은 지 며칠간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런 아내를 위해 또 다른 새끼 강아지를 분양받아 왔단다. 이때도 이분은 남편에게 안 그래도 너무 힘든데 무슨 강아지를 또 데리고 왔느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 남편 때문에 첫 번째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다는 원망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걸 느끼면서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그녀는 다시 새로 데려온 강아지에게 애정을 쏟게 되었다. 첫 번째 강아지에게 해주지 못한 부분까지 잘해주자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두 번째 강아지에게 마음을 쏟으면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반려견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내고 있었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가 세상을 떠난 반려견을 위해 공양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두 번째 강아지가 죽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했다. 이때부터 우울증은 더 깊어졌고 첫 번째 반려견에 이어 두 번째 반려견마저 허망하게 떠나보내자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설상가상으로 잘 되던 사업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어느새 삶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이때 이분이 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운데 라엘 영성마음 성장을 보게 된 것이었다. 이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는 의식성장, 내면 치유, 4, 5세계에 관한 영상을 보면서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내가 쓴 책들을 읽고 용기 내어 나를 찾아왔다고 했다. 처음 이분을 만난 그날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 나는 그분에게 나와 12년을 함께 살다가 2년 전 무지개 다리를 건너간 요크셔 테리어 쥐방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의 큰아들과 같았던 쥐방울은 몸무게가 1.2kg 밖에 나가지 않는 아주 작은 미니종이었다. 시간이 흘러 노견이 된 쥐방울은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했고
나는 강남의 안과 전문 동물병원에서 쥐방울의 눈 한쪽 각막을 수술해 주었다. 그러고 나서 2달 후 세상을 떠난 쥐방울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함께 울었던 기억이 있다. 나는 이분에게 2마리의 반려견들과 함께 했던 추억들을 글로 써보라고 했다. 글을 쓰다 보면 내면에 가득 쌓여있는 반려견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후회 같은 감정들이 눈 녹듯 사라질 것이라 말하면서 대신 그 자리에 반려견들과 함께한 추억들, 고마움, 사랑 등의 감정이 가득 채워질 거라고 조언해주면서 책이 출간되면 반려견을 떠나보낸 사람들 가운데 본인과 같은 펠로스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줄 거라고 말해주었다. 이날 그녀는 한 책협에서 운영하는 5주 책 쓰기 교육과정에 등록했다. 처음에 그녀는 몇 번이나 글을 안 써본 사람인데 책을 쓰는 게 가능할지 자신 없어 했다. 그러던 그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나는 이분이 써온 자기소개서를 읽어본 후 그녀에게 쉽게 책 쓰기를 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주었다. 그러곤 제목과 목차 만드는 방법을 아주 자세히 알려주었다. 이분이 직접 뽑은 제목과 목차를 이메일로 받아 첨삭해 주었음은 물론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분은 빠르게 원고를 작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곤 나를 만난 지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22년 8월 23일에 펠로스 멈춰버린 삶이라는 가제목으로 한 출판사와 출판 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책은 곧 출간되었다. 이분이 바로 펠로스 증후군으로 힘들어하다가 반려견들과 함께했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써낸 이영순 작가다. 다음은 이영순 작가가 2개월여 만에 자신을 작가로 만들어준 네이버 카페 한책협에 직접 올린 후기다.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대표님의 라엘 영성마음 성장 채널을 구독하게 되었다. 운명이었을까? 지금 돌이켜보면 알고리즘이 나를 김태광 대표님께로 이끌어주었다는 느낌이 든다. 무작정 대표님을 찾아갔다. 처음 보는 분임에도 펑펑 울면서 속갯말을 쏟아낼 수 있었다. 대표님께서는 자신의 실제 경험담을 얘기해 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건네셨다. 매일 밤 불안에 떨면서 가위에 눌릴까봐 잠을 설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이 글을 쓰면서 나의 심리 상태는 한층 안정되어 가고 있고 나의 트레이드 마크인 한박웃음도 간간히 웃게 된다. 이 모든 변화는 한책협 김태광 대표님과의 인연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지금까지의 시각에서 탈피해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되었다. 반려동물이 죽은 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이유는 사람과는 다른 반려동물의 특성 때문이다. 사람은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다가 때가 되면 독립한다. 그러나 반려동물은 나이를 먹어도 항상 주인만 바라보며 주인의 손길을 기다린다. 마치 엄마 없이는 생존하지 못하는 아기와 같다. 반려동물은 삶을 마칠 때까지 주인이 세심하게 돌봐줘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주인이 힘들 때면 곁에서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친구이자 자식과 같은 존재다. 그 때문에 반려동물을 잃고 나서 깊은 상실감과 우울감에 빠지는 분들이 많다. 그들을 위해 펠로스 증후군 극복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첫째, 반려동물이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한다.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반려동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사라진 건 아니다.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 것처럼 반려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 우리가 자주 반려동물을 생각하며 그리워하듯 반려동물들도 우리와 함께한 추억을 떠올리고 반추한다. 우리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둘째, 슬픈 감정을 충분히 느낀다. 반려동물은 둘도 없는 친구이자 첫 번째 친구다. 슬픈 감정이 올라오면 애써 억누르려고 하지 마라. 충분히 슬퍼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의 치유도 시작된다. 셋째, 반려동물의 사진첩을 만들어 추억을 되새긴다. 한동안은 사진 한 장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것이다. 함께했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노라면 눈물이 주르륵 흐를 것이다. 길에서 주인과 산책하는 강아지들만 봐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거나 눈물이 날 것이다.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면 이제 반려동물의 사진첩을 만들어보자. 슬픈 감정의 자리에 어느새 행복한 감정이 들어설 것이다. 넷째, 반려동물이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본다. 그동안 반려동물이 내게 어떤 존재였는지 생각해본다. 그 아이가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 중 왜 나에게 왔었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이다. 반려동물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하나하나 반추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위로를 받게 된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만 힘들어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다섯째,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한다. 혼자 힘든 시간을 견디기보다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도 큰 힘이 된다. 꼭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상에서 그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아 보자.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을 진심으로 위로해 줄 것이다. 그리고 서로 무지개 다리를 건너간 반려동물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한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이다. 여섯째, 다른 반려동물을 너무 급히 들이지 않는다. 반려동물이 죽은 후 너무나 상실감이 큰 나머지 급히 그 아이의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급히 다른 반려동물을 들이면 당장은 위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먼저 간 반려동물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겨난다. 오히려 마음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떠나간 반려동물에 대한 감정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새로운 친구를 입양하는 것이 좋다. 일곱째, 자책하지 않는다. 반려동물과 이별하게 되면 누구나 자책감에 사로잡힌다. 그동안 잘해주지 못한 것만 기억하며 죄책감을 느낀다. 간식을 더 잘 챙겨주고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봤더라면, 좋은 추억을 더 많이 만들었더라면 끝없이 자책하는 것이다. 하지만 절대 이렇게 자책해선 안 된다. 모든 생명체는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수명만큼 살다가 원래 있던 곳으로 떠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이 이번 삶을 끝마친 이유는 자신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임을 기억하자. 반려동물은 우리를 위로하고 대가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려 찾아온 천사 같은 존재다. 지금 반려동물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영원히 사라진 게 아니다. 반려동물에게도 우리 인간처럼 각자 맡은 사명이 있다. 이번 삶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며 깨달음을 얻으려는 것 말이다. 영혼의 성장과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반려동물 역시 지구별에 거듭 태어나며 윤회하는 이유다.